저는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야간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뇨 치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우리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딱 보면 뭐 BMI 30 이상 이렇게 막 등치 있고 남성, 뭐 중년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몸을 한번 신체 계측을 해보라고. 네, 배둘레와 허리둘레를 한번 재서 0.85 이런데 0.85, 0.9 이상이 되면 나는 뭔가가 나를 덮칠 수 있다. 내 몸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 기도를 조르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장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생겨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 외에도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이를 먹는 겁니다. 날씬하신 분들, 뭐 근육량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이런 노화 단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몸이 이제 처지거든. 우리 몸이 이제 아래로 다 처지잖아요. 주름도 처지듯이 그 처진 부분이 똑바로 누웠을 때 나의 기도를 향해서 처지는 거죠. 밤마다. 이런 게 이제 언제나 생겨날 수 있는 이제 무호흡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골이 없는 수면 무호흡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는 코골이만 있어요. 절대 수면 무호흡증은 없어요. 이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수면 무호흡증만 있어요. 코골이가 없어요는 이제 코골이의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거를 우리 자동차에 정지된 상태라고 보고 숨을 쉬는 거 우리를 시속 60km라고 봤을 때 5에서 10 이런 단계가 코를 고는 소리가 나는 단계고 끼익 이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이 코골이고 멈추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전문가를 만났으니까 제가 녹음해서 왔거든요. 이걸 듣고 저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너무 프라이버시 나강 노출하시는 거 선을 아니에요? 넘는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평가받고 싶어요. 명확하게. 이게 사람의 코골인가요? 검사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셔야죠. 당연히 지금 바로 이 검사하셔야죠. 정도면 저는 그냥 코골을 골 뿐이다. 비염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옆에서 소리를 듣고 오시는 것은 정말 나를 살렸다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거든요. 제일 문제가 40대, 50대에 고혈압이 생긴 분들이에요.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인 고혈압이 내가 39인데 벌써 왔다 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약간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딱 보이는 그런 분들인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밤 동안에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아침에 두통 생기고 그런 게 막 가다 보면 고혈압 환자로 오시는데 이제 양압기라는 걸 나중에 이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약을 다 먹고 계시다는 말이 있음이죠. 그리고 이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치료하고 치료하는 양으로 양압기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꾸준히 양압기의 롱텀 컴플라이언스를 좋게 1년, 2년을 갔는데 그 다음 딜레마가 저혈압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질문을 해보다가 보니까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혈압약을 그냥 계속 똑같은 농도로 드세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니던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어딘가에서 혈압약의 농도를 좀 줄여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데서 약을 줄이거나 약을 끊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우리가 겉으로 봐가지고 보기 전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분들을 꼭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했을 때 고혈압이 좋아지는지를 한 번쯤은 트라이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 수면다운 검사할 때 보면 진짜 막 대단히 큰일 난 것처럼 막 붙이고 근데 이거 붙이고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검사? 그게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자체가 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요령 중에 하나가 요즘에 나오는 아주 최근에 개발된 약제는 진짜 30분 만에 수면을 유도만 시키는 약제가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잘레딥이라고 하는 잘레딥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약을 써서 이제 유도로 수면을 시키면 되고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이제 진짜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스터디 비슷한 경향으로 첫 번째 약은 플라세보를 줍니다.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플라세보를 줍니다. 항히스타민 중에서 좀 졸린 약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이 절대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약을 일단 주는데 50%는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평소에 또 약을 많이 먹는 분들, 정신과적 약 드시거나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잘레비나 여러 가지 약을 써야지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일단 잠을 잔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깨는지 화장실 가는 것 분들의 아마 대부분은 이걸로 깰 것 같아요.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또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그 관련된 질환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에서 필요해서 양압기를 합니다. 평생 합니까? 아니면 하다가 뭐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노화에 따른 기본 질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인데 50이 되는 게 55, 60, 65, 70이 될 텐데 양압기를 끼고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0에 끼면 그 질환을 50이 55가 되더라도 50, 60이 되더라도 50, 70이 되더라도 50세에 가지고 있는 질환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비만이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수술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빼는 거죠. 완전히 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졸피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씁니까? 아니면 아까 뭐 말씀처럼 원인을 알고 원인을 해결하면 약을 끊을 수 있겠지만 진짜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면요, 수면 환경을 의사가 잘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베개의 높이도 맞느냐. 예를 들면 동향에 사시는 분들 커튼이 하면 햇빛이 일찍 들어오거든요. 여름 같은 때, 겨울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암막 커튼만 해도 한 7, 8시까지 깨시는 분도 있고, 좀 우리나라 층간소음도 많고, 그렇다고 뭐 비싼 베개 사고, 요즘 뭐 불면증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환경 같은 거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뭐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라. 그게 사실 외국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지키세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는데 다 알지만 사실 못 지키거든요. 말들은 졸피뎀 위험하다. 나라에서도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졸피뎀 드시는 분들이 또 왜 드시냐면 그게 이제 먹고 나면은 후행성 기억 상실이 오거든요. 먹고 나서 우리가 술 많이 먹으면 이게 블랙아웃 되잖아요. 필링 끊기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창피하고. 근데 수면제도 용량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 먹고 나서 1, 20분 있다부터 한 행동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수면제도 그 사이에 이렇게 불 끄고 약을 먹고 5분, 10분 내로 불 끄고 안 자면은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한, 뭐 진짜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퍼먹고 다음날 누가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왔나 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 달라시는 분들은 불면증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밤에 불 끄고 못 자면 온갖 그 잡생각이 나요. 당연히 고민은 했지만 고민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졸피뎀이란 약의 어떤 생리적 의존성보다는 그러한 후행성 기억 상실이 주는 그냥 고민을 사실 했겠지. 하지만 고민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의존증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